안녕하세요. 회원의 생활 법률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 이충훈입니다. 일전에 제가 8년 자격농지에 대해서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다고 제가 설명해 드린데요. 여러 가지 그 요건도 설명해 드린 데 있는데, 그러면 특히 이 조심할 내용이 뭐가 있냐, 또 얼마나 또 무조건 감면을 해주느냐, 양도소득세가 많은 경우 질문한 분이 있어서 그건 아니다. 일정한 한도가 있다. 제가 세법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격한다. 스스로 농사 지으면 비과세 한도 많이 그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자세한 전문 내용은 또 이미 설명해 드린 거 참고하면 되는데, 오늘은 요점은 대충 또 요건 살펴보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같이 주말 농장 하는 분들이 그와 같은 경우에 또 내가 또 작용하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또 무조건 다 한도 없이 다 감면 받을 수 있느냐, 바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우선 비과세 조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격농지,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대통령 정하는 거주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야 말하거든요. 농지 소재지란 말은 농지가 있는 시, 군, 구 안의 지역을 말하거든요.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시는 광역시니까 구를 중심으로 북구면 북구 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해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이런 지역과 연접한 시군 구 지역이라니까, 만약 울산이 북구라면 다 연접이 되어 있겠죠. 남구나 또 중구나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만약에 인접시는 어떻게 경주시도 또 인접하고 있으니까 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만약에 연접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냐, 바로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 된다. 뭐 쉽게 말해서 뭐 감면 받으려면 해당 농지 소재지하는 거주자에만 해준다, 바로 그런 내용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방법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농지를 경작하면 되지, 무슨 방법이 있겠냐 말씀하시는데, 법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게 아니라 농작물 경작하는데 단연생 식물의 재배, 단연생 식물이 지금 가수를 말하겠죠. 그렇죠? 상시 종사해야 된다. 혹은 상시 종사하게 되면은 자기의 그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해야지 이 타인의 힘을 빌려서는 안 된다. 즉, 타인한테 임대를 하면 안 된다. 바로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라고 하면 어떤 토지를 말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대통령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사이까지의 8년 이상이라는 애예요. 그렇죠? 취득할 때 양도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되니까 중간에 쉬어도 되고, 또 8년, 하여튼 8년만 채우면 되겠죠.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8년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기간에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 그 기간을 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이란 말은 사업으로서 발생된 걸 말씀하는데, 중간에 여기서는 이제 뭐 농가소득이라든지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한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농가 소득이 발생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을 하지 않냐고 농사 지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업 소득 금액이라는 말은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 금액, 일반적으로 가면 가표를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종수입이 있고 거기다가 비용 빼고 거기 나온 소득 금액이 있으면 안 된다. 지금 0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만약에 마이너스면 없는 걸 보는 거고 0으로 보는 거고, 하여튼 사업소득금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우리가 근로자가 또 만약에 어떤 회사에 다니면서 한다면 합계 금액이 3,700만 원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 기간 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직장 다니면서 농사 짓는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겠죠. 물론 3,700만 원이 안 넘으면 상관없겠지만. 근데 아까 또 말씀드리고 싶은 사업소득 금액이 0은
1천이 이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매출액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업, 가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특히 주의할 것은 숙박 및 음식업은 얼마냐? 1억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으면 안 된다. 기타는 뭐 사업시설 관리라든지 어떤 서비스업을 한다면 나머지는 7,50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그렇죠? 만약에 가표가 0이거나 마이너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이 기간에 8년 동안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이걸 잘 조심해서 살펴봐야 된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여기서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한 세액을 감안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100분의 100이니까 다 비과세를 해주지 않느냐는 게 아니라 100분의 100에 상당한 세액을 감면해 주는데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또 법이 또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국민들이 또 제법을 알겠으면 해당 조문에 언급을 해놓으면 좋은데 그래야 부터 알아차는데 어떤 세법의 조문은 좀 같은 조문이 아니하고 다른 조문끼리 합쳐서 이제 떨어져서 더 설명하다 보니까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이 경우입니다. 이 감면 한도가 별도로 정해진 조문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9조라면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하거든요. 조세특례제한법 69조에 여기에 얼마 규정을 해놓으면 참 쉬운데 우리나라 법책에 이렇게 하지 않냐고 다음 조문을 보면 133조로 개정했어요. 133조. 그러니까 69조에 언급해놨다가 한참 뒷조문이잖아요. 133조면.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정력세, 감면의 종합 한도로 해가지고 다른 것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고 정력세도 감면 한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개인이, 특히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69조에 따라 감면받는 소득의 다음 거의 금액 중 큰 금액은 하지 않냐도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감면받을 양도세의 합계액이 가세 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상당 금액은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양도소득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1억 5,300이 나왔다. 그러면 1억만을 감면해주고 5,300만 원 인정 안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 조문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5개 가세 기간의 합계액으로 됐네요. 5개 가세 기간 합계액으로 그 세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또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5개 과세 기간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세법은 1년 단위로 과세하잖아요. 그렇죠? 1년 단위. 그러니까 5년 또 5개 과세 기간이라는 말은 5년 동안 만약 그죠? 5년 동안에 2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억 원 초과 부분을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해 내가 1억 원을 비과세 먹었으면 그 다음 연대는 한도 받을 수 있는 1억이래요. 그죠? 근데 만약에 첫 해 내가 8천만 원 나오는데 8천 다 비과세 만났다. 그러면 아직까지 1억 2,200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연대에 1억을 팔았다. 만약에 산출세액이 났다. 그러면 저는 다 비과세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나머지 찾아볼 수 있는 건 아직 2천만 원 남았다. 근데 논이 또 말해가지고 또 3년 뒤에 또 팔아먹었다. 라고 하면 또 이해가 경우는 안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안한 사항으로 5년 동안에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내 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5년 동안이니까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당연히 직전 기준으로 따라서 직전에 4개 연도까지 바로 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첫해 연도에 팔고 쭉 가다가 5년 지나서 팔면 상관없겠죠. 그죠? 근데 중간에 요 중에 팔았다면 여기서 5년을 따진다라고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과거 4개 연도를 합산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8년 자격 농지라도 비과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 1년에 1억, 5년 동안에 2억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만약에 어떤 농지가 어떤 예서 땅덩거리가 크고 양도 차익이 많이 커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편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또 이런 상황 이렇게 또 고려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땅이 이렇게 크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팔면 소득세가 만약에 1억 5천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걸 분할해서 팔면 되겠죠. 그죠? 분할해서 팔고, 예를 들어서, 분할해서 팔면, 만약에 2분의 1을 판다. 그러면 이제 원래 1억 5천이면 양도소득세 나오면 다음 연도는 만약에 7억 뭐 5,250만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2분의 1 팔고 그러면 이거 다 100% 감면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연도에 또 이렇게 팔면 7억 5,200 정도, 250만 원 정도 감면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한꺼번에 팔면 이 5천 원 세금 내야 되니까 요 분할을 해서 팔면 된다. 그럼 분할 신청해서 팔면 문제가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제 격리 우리가 분할 때 농지도 무조건 분할을 다 해주느냐 절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지가 일반 농지는 다 분할을 해주지만 일반적으로 농림지역에서 격리 정리를 한 땅 우리가 뭐 땅이 이렇게 뭐 굵굵한 거를 격리 정리 반듯하게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는 작게 농사 지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반드시 이렇게 분할 후 면적이 통상적으로 600평이 넘지 않으면 분할 안 해주거든요. 다 그런 점을 참고를 했어가지고 600평이 넘은 총 내가 논이 만약에 한 덩거리가 만약에 1200평이 넘는다면 이같이 분할을 해서 파는 게 중요하고 1200평이 안 된다면은 그런 분할해도 소용이 없다. 분할도 물론 안 해주지만 나머지 이게 바로 격리 정리한 땅이 아니라면 이것이 분할해서 팔면 비과세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후, 이제 그동안 농사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 힘도 들고, 이제 팔아서 좀 노후연금으로 쓰고 싶은 분 계시면은 이와 같이 팔아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자세히 자기가 8년 동안 작용했다는 사실을 잘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밭은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단년생 재배니 뭐니 좀 뭐 농가 소득 있니 없니 여러 가지 따지는데 가장 쉬운 거는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벼를 심고 가을에 또 수매를 해서 또 바로 수매를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농협에 판다 이거죠, 그렇죠? 수매 가격으로 받아서 그거는 딱 통장에 찍히니까 딱 농사 지었다는 근거가 남는데 나머지 밭작물 하기는 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영농일지를 쓴다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뭐 비료 산 걸 그걸 다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갖고 다 해놓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옛날에 뭐 땅들이 크면 요즘 때 과거에 땅 살 때는 뭐 평당 10,000원, 20,000원 사잖아요. 그렇죠? 요즘 판다가만 100만 원 넘으면 무조건 양도 차익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데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세금만 예를 들어서 1억이 넘으면 이 또 비과세가 1년에 1억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누어서 팔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뭐 행복한 고민인가요? 아무튼 참고로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잘 시키면서 세금 안 내는 곳 하나 재테크보다는 세테크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용 컨설팅 연구소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 주시면 제가 상담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